네, 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윤입니다. 이제 벡터 두 번째 시간이에요. 교재는 11단원 벡터의 뜻과 연산 두 번째인데 이제 좀 심화라고 하면 되게 어렵다는 느낌이 드니까 심화는 아닙니다. 심화는 아니고 좀 다른 관점에서 벡터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교재는 196페이지에 벡터의 실수배에 관한 성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벡터의 평행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평행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과서나 참고서나 벡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벡터의 합이나 차나 실수배를 통해서 어떤 벡터들을 직접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런 아이디어들이 성립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벡터가 있어. 요 벡터가 있어. 근데 이런 벡터가 있어. 그러면 요 벡터를 벡터 A랑 벡터 B를 통해서 표현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에서 뭐 삼각형이나 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표현을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표현하지? 하면은 이걸 이렇게 그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존재를 하지.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벡터는 이 벡터의 실수배이기 때문에 평행한 벡터이기 때문에 요 벡터만 알고 있으면 이 벡터의 K배를 해가지고 이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런 거야. 요 벡터를 벡터 A랑 벡터 B를 통해서 이걸 벡터 P라고 하면은 벡터 P는 M 벡터 A 더하기 M 벡터 B로 표현하세요. 또는 M하고 N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고등과정도 마찬가지고 대학과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안에 어떤 개념이 숨어 있냐면은 아니 이 벡터를 그럼 이 두 벡터인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벡터 A랑 벡터 B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평면상의 모든 벡터를 이런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합차 실수배의 개념이 사용이 되고 그게 이제 지난 시간 배웠던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이게 바로 기저라고 하는 개념, 영어로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평면 벡터에 대해서도 하고 공간 벡터에 대해서 하고 우선 교재에 있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에 있는 거에서. 자, 교재에 있는 거. 교재의 뭐 평행까지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요 마지막을 보면은요.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해가지고 1번, 2번, 3번에서 막 대단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거 외울 필요가 없지만 직관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봐봐요. AC 벡터랑 AB 벡터. A, B, C가 일직선에 있으려면은 A, B 벡터랑 A, C 벡터는 서로 실수배 관계가 되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OC는 OA랑 OB인데 1 빼기 T랑 T가 있네.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뭐가 있네? 자, 요거는 2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가 A, B, C라고 치면은 여기는 이제 O라고 하면은 OA 벡터와 OB 벡터와 OC 벡터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지금 OC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OC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이 OC 벡터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게 OA 벡터랑 OB 벡터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 벡터랑 그렇죠? 이 벡터가 서로 실수배입니다. 그런가 봐요. 벡터 AB가 실수배를 하면 벡터 AC가 되는 거야. 이거 앞에 1번 했던 내용이잖아. 그럼 이걸 T라고 놓고 벡터 AB 자리에 뭐를 쓸 수 있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벡터 A 오니까 벡터 OA의 역벡터 더하기 벡터 OB라고 쓸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퀄 벡터 AC는 똑같아요. 벡터 OA를 역벡터 더하기 벡터 O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어진 식을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죠. 벡터 OC는 넘기시면은 1-t의 벡터 OA 더하기 t 벡터 O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 수학적으로 오늘도 할 건데
위치 벡터의 개념이야, 이게. 시점이 항상 5, 5, 5. 자, 벡터는 자유롭게 평행 이동할 수가 있었죠. 평행할 수 있으니까 시점을 고정시키면 종점이 하나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5, 5, 5로 고정하면은 C가 주어지면 벡터 하나 결정이 되고요. A, B 결정되면은 벡터 하나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치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점의 연산하듯이 벡터 연산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C가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앞에 개수가 하나가 1 빼기 T고요. 하나가 T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생긴 벡터를 이 두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야. 이해되겠죠? 자, 아까 이야기하다가 잠깐 멈췄던 베이시스 개념을 설명을 하면은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개념이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언제나 두 벡터 A,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자,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벡터 A, B가 이렇게 주어지건 이렇게 주어지건 이 두 벡터를 이용하면은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P 벡터 A 더하기 Q 벡터 B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를 또 역시 증명하는 것은 이제 고등 과정을 뛰어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런 벡터가 있으면 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요 점을 지나고 얘를 연장을 하고 이렇게 이거를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벡터는 이 벡터 더하기 요 벡터죠. 근데 이 벡터는 벡터 B의 실수배입니다. 요 벡터는 벡터 A의 실수배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벡터는 벡터 A랑 벡터 B를 실수배한 것의 합 또는 차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죠. 근데 만약에 벡터 A랑 벡터 B가 평행하면은 이거를 K 곱하기 벡터 A 꼴로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벡터 A의 평행한 벡터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기저의 개념이에요. 기저의 개념. 이때 이 두 벡터, 기저가 한자거든요. 한자. 베이시스. 한글로 설명하면은 기저가 뭐 기본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기본. 근데 쌤이 용어가 잘 와닿지가 않네. 잠깐만. 기본. 그러니까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좌표 평면상에 기본이 되는 벡터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나중에 벡터의 성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1,0인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벡터 2원.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Y축 방향으로 0,1인 Y축 방향 단위 벡터, 벡터 2,2. 이거 두 개를 통해서 평면상의 모든 벡터 표현할 수 있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저가 되는 두 벡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는 서로 다른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를 우리가 기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개념이야. 그러면 봐봐. 지금 뭐 되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볍게 보시고 지금 이 표현을 했어요. 어떤 벡터를 두 벡터를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을 했는데 얘가 어떤 꼴이냐면은 M 벡터 OA 더하기 M 벡터 OB 꼴인 거야. 그런데 그때 얘가 하나가 T이고 하나가 1 빼기 T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 앞에 들어있는 뭐 개수라고 부를까요? M 더하기 N이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M 더하기 N이 1이 되는 요런 관계가 되면은 반드시 요 벡터 C는 A하고 B를 연결한 직선상의 어딘가에 있는 점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 위치 벡터 개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마 기하 공부한 학생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개념인 거야. 또 벡터 OC를 일반적으로 아까 뭐 M 벡터 A, N 벡터 OB인데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앞에 개수합이 1이면 언제나 얘는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더 기본적 개념은 평면 벡터는 언제나 두 벡터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개념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지. 계속 들으면서 따라오세요. 필수예제 11-4번을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필수예제 11-4번을 보면은 예제가 있어. 어떤 예제가 있느냐? 11-4번에 풀진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는 벡터가 벡터 OA이고 벡터 CA이고 이걸 벡터 A라고 놨고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 벡터가 우리가 벡터 B라고 놨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중점을
중점을 잡았을 때 질문 이런 겁니다. 뭐 1번 벡터 AP 요 벡터를 얘랑 얘로 표현해 보세요. 2번 벡터 AR 요 벡터를 표현해 보세요. 3번 벡터 OP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벡터를 표현해 보세요. 4번 벡터 OQ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벡터를 벡터 AB로 표현해 보세요. 5번 벡터 BO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 표현. 자, 이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기저가 되는 두 벡터를 통해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언제나 벡터 MA 더하기 NB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미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로는 과연 그러면 M하고 N이 얼마입니까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자,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공간 벡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5번. 그럼 또 공간상에서 똑같아요. 이건 이제 공간상이니까 좀 이렇게 그릴게요. 그림을 공간상에서. 공간상에서 시점이 이렇게 되고 종점이 뭐 이렇게 가는 벡터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공간상의 벡터는 똑같아. 평면이 2차원이라고 치면은 공간은 3차원이기 때문에 두 벡터를 통해서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두 벡터만 있으면 이 두 개를 포함하는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공간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세 벡터를 통해서 벡터 A, 벡터 B, 벡터 C인 세 벡터를 통해서 공간상의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간 벡터는 요 세 벡터가 이제 기저가 되는 거야. 이거를 나중에 벡터의 성분 공부하다면 X축 방향 단위 벡터, Y축 방향 단위 벡터, Z축 방향 단위 벡터가 되는 건데 꼭 X, Y, Z축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 전제 조건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벡터들은 서로 평행하면 안 돼.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평면상에 세 벡터가 있어. 그러면 이 세 벡터를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치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봤자 이 평면상의 벡터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간상으로 쑥 올라가는 벡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이 세 벡터가 동일 평면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벡터는 시점을 그러니까 세 벡터를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동일 평면상의 세 벡터가 다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기저가 될 수가 없어요. 공간 벡터의 기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 벡터를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얘가 동일 평면상에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모든 벡터는 공간상의 모든 벡터는 알파 벡터 A 더하기 베타 벡터 B 더하기 감마 벡터 C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아까 이게 개수의 합이 1이면 일직선상이라고 했는데 공간상에서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일단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먼저 할게요. 공간상의 모든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얘가 기저가 되려면은 각각이 서로 동일 평면상에 모두가 다 존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나와 있는 거를 잠깐만 볼게. 여러분 교재에 위치 벡터 파트가 있는데 요 위치 벡터 파트는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이라서 위치 벡터가 되게 중요한데 위치 벡터의 심오한 내용 설명해주고 싶지만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는 기하 과목에서 공부하시고요. 위치 벡터 이런 내용이야. 벡터를 연산하고 싶은데 벡터는 벡터니까 막 되게 좀 어색하잖아. 근데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면은 종점이 하나의 벡터의 대응이 되고 따라서 종점들의 연산으로부터 우리가 벡터 연산을 하는 거랑 유사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위치 벡터거든요. 그래서 평면상에서 점들을 뭐 내분점도 구하고 외분점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평면상에 위치 벡터가 있고요. 공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분점도 있고 외분점도 있고 우리가 기하에서 배우잖아요. 공간상에서 공간 벡터도 당연히 위치 벡터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무게중심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들은 따로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교재 11-13번이 있어. 자, 요거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해볼게. 11-13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11-13번에 보면은 정육면체가 하나 있다. 자, 문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여기를 A라고 놓게 그냥. 네. 자,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요 벡터를 벡터 A, 요 벡터를 벡터 B, 요 벡터를 벡터 C라고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난 지금부터 뭐 하려고 하냐면은 알파 벡터 A 더하기 베타 벡터 B 더하기 감마 벡터 C에 대한 고차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벡터 P라고 놓으면은 공간상의 모든 벡터는 저 세 벡터를 통해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직접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그 중에서 이런 걸 해보는 거야. 이렇게 끝점을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잘 봐요. 내가 이 삼각형 상에 어떤 점을 하나를 잡을게. 그리고 이렇게 생긴 벡터를 생각합니다. 그럼 이 벡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요 벡터 더하기 이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벡터 P는 이 벡터 P라고 할게요. 벡터 C 더하기 이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흰색 화살표의 벡터는요, 노란색 평면상에 있는 벡터지. 그러면 언제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긴 벡터와 여기서 이렇게 생긴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두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면상에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흰색 벡터는 요 벡터랑 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벡터가 뭐냐면은요,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C가 되죠. 아, 자, 맞나요? 그죠? 그렇죠? 요 벡터는 벡터 A 빼기 벡터 C고요. 요 벡터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는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M 괄호 열고 벡터 A 더 빼기 벡터 C 더하기 N 괄호 열고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요 노란색 삼각형상의 뭐 내부건 외부건 저 평면상의 어느 점에서 존재하든지 간에 언제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개를 해볼게요. 벡터 A로 묶어내면 벡터 A 앞의 개수는 M 벡터 A야. 벡터 B 앞의 개수는 M 벡터 B야. 그 다음에 벡터 C 앞의 개수는 여기서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M이 되고요. 마이너스 N이 되고요. 이렇게 벡터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 요거를 감마라고 표현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언제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평면상에 두 벡터가 있어요. 평면상에 두 벡터가 있어요. 이 두 벡터를 M 벡터 A 더하기 M 벡터 B로 표현했을 때 이 M하고 N이 1이 되면은 그것을 벡터 P, 모든 벡터는 시점을 여기라고 고정하게 되면은 이게 벡터 A, 이게 벡터 P면은 벡터 P의 종점은 반드시 이 둘 연결한 직선상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합이 1이면은 바로 이 둘 연결한 직선상에 있는 것을 한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공간상에서 세 벡터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세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평면상에 종점이 있는 벡터는 시점은 전부 다 여기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벡터는 세 벡터로 알파 벡터 A, 베타 벡터 B, 감마 벡터 C로 표현했을 때 이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벡터가 됩니다. 뭔가 개념상으로 유사하지 않습니까? 똑같진 않죠.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지. 그래서 개념을 공간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4차원이나 N차원 공간에도 이거 유사한 성질이 존재하는 식들이 있겠지. 이건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시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간 현학적이었나요? 첫 번째 개념.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두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요. 공간상의 모든 벡터는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 벡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위치 벡터 연산을 하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현학적으로 안 했어요. 기하 과목에서 하기 때문에. 위치 벡터는 벡터의 연산을 점의 연산과 관련지어서, 왜? 모든 벡터를 시점을 고정하면 종점이 하나의 벡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종점인 그 점 하나가 벡터 하나와 동일하게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종점의
점들을 가지고 다뤘을 때 그게 벡터를 다룬 거하고 유사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 벡터, 외분점 벡터. 그 중에서 개수의 합이 1인 형태인데 개수의 합이 1이었을 때 m 벡터 a 더하기 m 벡터 m하고 n을 더하는 게 1인 게 직선상의 한 점이 종점이 되는. 또 마찬가지로 평면상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세 벡터로 표현했을 때 이 앞에 개수의 합이 1이면은 요 세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평면상의 종점을 갖는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개념입니다. 자, 문제 하나 안 풀었어요. 그래서 요게 그러면 이제 공간 벡터까지 살짝 확장을 했습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공간 벡터가 없기 때문에 공간 벡터인데 뭐 공간 벡터라고 별로 다른 느낌이 없지. 그래서 벡터를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평면 벡터랑 공간 벡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면은 굳이 벡터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진 않는데 벡터의 관점에서 기술을 하다 보니까 평면 벡터나 공간 벡터나 시점은 고정돼 있고 종점이 평면상에 있냐 공간상에 있냐 4차원상에 있냐 우주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벡터가 달라지는 건데 벡터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 교육 과정에는 평면 벡터를 배우면서 공간 벡터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평면에서 공간으로 자유롭게 확장을 했어. 그러나 이제 교육 과정상 그게 너무 볼륨이 커져가지고 현재는 뭐 다른 과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평면 벡터, 공간 벡터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벡터의 성분을 통한 연산 그리고 내적 그리고 쌤이 외적도 이야기를 좀 해줄 거야. 외적도 고등 과정은 아니긴 하지만 벡터 공부하면 한 번쯤은 다 볼만한 내용이고 특히 물리학에서 외적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물리학에서 막 전자기학 공부하다 보면은 외적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벡터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